포세이돈의 복수. 늦겨울 햇살이 지중해의 쌀쌀한 대기를 벌써 따뜻히 데울 무렵 배는 밀물을 타고 항구로 접어들었다. 아프로디테 신전이 자리잡은 오래된 성체 아크로코린트. 그 정상부가 아침 만개 사이로 우뚝 솟아 도시를 내려다보는 풍경이 바로 시야에 들어왔다. 선장은 동틀 무렵 잡은 어린 바다새로 아침 제사를 드렸다. 어린 바다새가 잡히다니 길조였다. 선원들이 모두 갑판으로 올라와 선장의 고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자기 임무를 이행했다. 선객들은 걸리적거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니가노르는 바다 여행을 한동안 원 없이 했다. 비위가 약하다 보니 로마를 출발해 이제 막 아드리아 해를 건너오기까지 바닷물을 마치 절반쯤 삼킨 듯한 느낌이었다. 밥때가 지나 느지막이 니가노르는 로마에서 가져온 말린 생선을 조금씩 꺼내 끼니를 때우기를 되풀이하고 있었다. 허술한 식사가 몹시 아쉬웠던 그는 다음번에는 돈 아낄 생각하지 말고 노예를 한 사람 동행시켜 음식을 만들고 치우는 허드렛 일을 맡겨야겠다고 생각했다. 니가노르의 전 주인이자 현재 고용주인 에라스도가 로마에 직접 가지 않고 니가노르를 보내 이번 거래를 처리하게 한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하지만 2월 첫 주에 아드리아 해를 건너는 것은 누구에게도 시켜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 사람이 전직 노예일지라도. 오늘이 디에스 루나에 곧 달의 날이라는데 생각이 미치자 니가노르는 달이 조석에 끼치는 영향을 떠올렸다. 에라스도의 대리인 노릇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분명 마지막도 아닐 터였다. 하지만 니가노르는 다음번에는 꼭 기억했다가 요청할 생각이었다. 이런 일은 3월 중순 이후부터 연말 전 날씨가 달라져서 배가 다니기 적당한 시기에 하게 해달라고 말이다. 속이 느글거리기는 했지만 에라스도가 시작한 건물 공사에 쓰일 카레라 대리석 추가 매매건을 성사시킨 생각을 하자 니가노르의 얼굴에 슬며시 미소가 번졌다. 이번 공사는 고린도의 조영관 자리를 손에 넣으려는 에라스도의 전략적 계획이었다. 니가노르는 불평할 수가 없었다. 로마를 장기간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마침내 생겼으니 말이다. 그렇게 거대한 도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인슐라라고 하는 공동주택단지에서 말 그대로 남의 집 지붕에 층층이 집을 짓고 살았다. 물론 다른 인종 구경도 늘 흥미로웠다. 예를 들어 로마 남자들은 그리스 남자들과 달리 면도를 깔끔히 했고 정기적으로 이발소에 다녔으며 이발소에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풍성했다. 로마에 머무는 동안 니가노르가 알게 된 또 하나 새로운 사실은 로마 사람에게는 데포시티오 바르바에라는 종교적 의례가 있는데 이 의례 때 10대 소년이 난생 처음으로 얼굴에서 수염을 밀게 된다는 것이었다. 로마 사람들은 니가노르의 고향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에 비해 더 종교적이고 훨씬 덜 회의적인 듯 했지만 니가노르가 보기에 이들의 일부 종교는 종교라기보다 미신에 가까웠다. 다른 한편 니가노르는 그리스어 교사이자 한때 철학자였던 자신의 아버지가 끔찍하다고 표현했던 일들도 보게 되었는데 이는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에 비해 도덕적으로 품격이 없다는 말이었다. 니가노르는 언젠가 아버지가 한 연설을 외우라고 했던 것을 기억했다. 한 로마인이 로마에 대해 말하는 그 연설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우리 도시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적 악덕은 내가 보기에 거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배워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연기에 대한 열광, 검투사와 경주에 대한 열정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 것들에 몰두하고 그런 것들에 사로잡힌 사람의 마음에 그보다 고상한 예술이 자리잡을 공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겠는가? 로마의 식당이나 타베르나에 갈 때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대화에서 니가노르는 로마 사람들이 그런 상스러운 오락을
얼마나 열광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디올코스가 니가노르의 시야에 들어왔다. 디올코스는 서쪽 항구에서 시작해 지협 건너편 쪽을 향하는 홈이 파인 돌길이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개미만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햇빛 아래 반짝거리는 것이 디올코스에서 작은 배 한 척이 실린 선박 이동용 썰매를 끌고 있는 노예들의 맨등이라는 것을 니가노르는 알고 있었다. 노예들은 디올코스로 약 3km 거리의 지협 건너편으로 배를 옮기고 있는 중으로 이 지름길이 아니면 에게해로 갈 때 그리스 땅 주변 바다를 배로 한 바퀴 돌아야 했다. 로마에 있을 때 니가노르는 젊은 새 황제의 네로가 지협 3km의 선박용 운하를 파는 것을 포함해 야심찬 이스트미아 개발 계획을 세웠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 계획은 분명히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심기를 약간 불편하게 했을 것이다. 선박을 운반하는 인부들과 썰매 빌려주는 사업으로 재산을 모은 상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다. 길이 약 30m의 중형 곡물 수송선 로물루스와 레무스 호 뱃머리에 선 니가노르는 뱃머리로 연결된 삭구를 단단히 붙들었다. 이제 부산한 고린도시 위로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아크로폴리스의 아프로디테 신전이 구석구석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고린도는 로마의 속주 아가야 지역의 중심이 된 도시였다. 이 도시는 2세기 전 로마 장군 문미우스의 손에 크게 파괴되었다가 그 후 크게 발전했다. 군에서 제대하여 땅을 하사받은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식인 이곳 문화와 어우러져 살게 될 것이라고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이들이 이곳 문화에 로마의 법률 제도를 덧입힌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로마인과 그리스인을 구별하기가 거의 힘들다. 이들은 통혼하고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고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의 식사와 절기, 풍습을 받아들였다. 법정에서 쓰는 말은 라틴어였지만 길거리에서는 모두들 그리스어를 썼다. 니가노르는 겨우 27살이었지만 고린도에서 출세 가도를 달리는 사람의 노예였다가 자유민이 된 사람으로서 이미 남부럽지 않은 삶을 일구기 시작했다. 니가노르의 전 주인인 에라스도는 그리스인 어머니와 아우구스투스 치세 때 로마령 고린도에서 제대한 로마 백부장 출신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에라스도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다. 그는 이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기를 바랐다. 새어나갔다가는 고린도의 조용관, 즉 시재정과 공공토목공사 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가 될 기회가 날아가 버릴 터이니 말이다. 에라스도는 가정집에서만 은밀히 모이는 이 동네 신흥 종교의 일원이었다. 에라스도의 절대적 신뢰를 받고 있는 니가노르도 사실 이 모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다. 아주 기이한 모임이었다. 도대체 무슨 종교가 사제나 신전이나 제사도 없이 어둠을 틈타 일반 가정에서 모인단 말인가. 게다가 모여서 하는 일이라고는 노래하기, 언뜻 보기에 모종의 예언 같은 것, 그리고 그전에는 물론 그 후로도 니가노르는 들어본 적이 없는 언어로 열렬히 짓거리기가 전부였다. 그 짓거림을 들었을 때 니가노르는 오싹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델피에서 신성한 나뭇잎을 씹은 뒤 신탁을 받는 여사제처럼 이 참석자들도 일종의 광인 상태로 빠져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